임금.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냥 월급이 며칠 늦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아예 한 달 일한 돈을 의도적으로 한두 달, 심하면 석 달씩이나 늦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룰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6월에 일한 돈을 8월이나 9월에 받는 게 원래 그런 걸로 통한다는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 있습니다. 보시면 돈이 발주처에서 원청, 하청, 팀장을 거쳐서 노동자에게까지 내려오잖아요? 근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서류 처리해야 한다, 정산해야 한다,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. 결국 이 모든 지연의 피해는 누가 볼까요? 맨 끝에 있는 노동자들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통 직장인들은 6월에 일하면 늦어도 7월 초에는 월급을 받죠.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은요, 6월에 뼈 빠지게 일하고도 8월, 9월이 돼야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두세 달의 공백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? 정말 막막하죠. 자,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제 그분들의 진짜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.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 자료가 보여주는데요. 놀라지 마세요, 이거. 무려 10년도 더 전인 2010년 자료입니다. 그때 벌써 평균 임금 지연일이 한 달이 훌쩍 넘었던 거예요. 특히 대구 경북은 43일. 와, 수십 년 된 고질병이라는 게 딱 드러나죠. 이런 데이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바로 이런 목소리입니다. 2010년에 수원의 한 목수분이 하신 말씀인데요. 추석 전에 공사를 끝내야 돈을 받고 명절을 쉴 수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.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이분들은 몇 달 전 일한 돈 걱정을 해야 했던 겁니다.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그저 불안함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유보임금은요, 단순히 돈이 늦게 나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. 공사 끝나니까 사장이 돈 수억 원을 들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고요. 중간에 낀 팀장님들은 동료들한테 돈 내놔라,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이러니 노동자들은 불안해서 어떡해요. 결국 당일 바로 현금을 주는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용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.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고질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어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싸움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. 2010년에 노조가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, 근데 또 별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2015년에 또 시위가 일어나고, 2017년, 2021년, 그리고 내년인 2025년까지 거의 5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는 있는데, 글쎄요,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죠.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보면 꽤 그럴듯해요. 예를 들어 하도급 지킴이 같은 시스템은 발주처가 아예 노동자 통장으로 바로 돈을 쏴주게 하는 거고요. 회사가 망해도 월급은 받을 수 있게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어요. 또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인건비 깎아먹는 걸 막으려고 적정임금제라는 것도 만들고, 아예 상습적으로 임금 떼먹는 악덕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꽤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했죠. 자,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왜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월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이야기,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들이었지만 이 업계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구조적인 문제,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꼬여버렸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약간 증상만 치료하는 식이었다면 병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. 가장 위에 있는 원청은 어떻게든 싸대 공사를 따내려고 하고, 그러려면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 선에는 누가 메꾸나요? 결국 가장 쉬운 인건비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.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임금체불의 고리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진짜 설상가상인 건 최근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.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노동자들 소득이 1인당 평균 87만 원이나 줄었거든요. 근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일당을 2만 원 더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.
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이주 노동자 고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더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. 결국 한 노조 간부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젊은이들이 건설 현장에 오지 않는 이유는 제때 돈을 못 받고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이 현실입니다. 그냥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.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, 그리고 내 목숨이 안전할 거라는 최소한의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. 수십 년 동안 이렇게나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이 관행을 과연 법 몇 개 바꾼다고 정말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? 땀 흘려 일한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당연하게 제때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.